중력장 안에서의 1회 채점은 되어 있을까요? 거기 뒤에 답이 그 10문제에 해당되는 답도 있으니까 채점도 하시고 어서와. 오느냐고 고생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기누야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자 1번부터 4번까지요. 1번부터 4번까지 되겠어. 자 요거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A4 용지 드릴게요. 자 뒤로도 보내주시면 되고 뒤로도 보내주시면 되고 자 우리요 운동에 대해서 다 해서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에는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 운동할 때 기본이요. 중학교 3학년 3단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빠르기와 방향이 운동을 결정할 겁니다. 그치? 자 운동한다는 얘기는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 빠르기도 방향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멋진 말로 뭐라 그래? 네.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걸 멋진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자, 그러면 안 바뀌는 이유가 태원아 뭐니? 그렇죠.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알짜림이 0이기 때문이야. 그랬을 때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로 그렸었던 거 기억나지? 기본에서 충실해야 돼.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체의 속력은 어때? 이 물체의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 그래프는 어때? 이거 기억나지? 그래프 개형 잡아봐.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 그래서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는 운동의 개형을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되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 뭐 숨어 있다고 얘기했었지? 인 거죠. 자, 그래프에 숨어 있는 거. 면적에 숨어 있는 것도 있고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도 있어. 그치? 자, 빠르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이어야 등속도 운동이고 시간에 따라 위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등속도 운동인 거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얘가 속력 또는 속도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다. 맞죠? 그리고 면적은 무조건 그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곱이니까 얘는 항상 그 시간 동안의 간 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지. 아는 내용이어야 돼.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든 방향든 뭐라도 바뀌면 바뀌는 운동이라는 걸 멋진 말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근데 변화량이 일정할 때만 가속도 운동 중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맞죠? 그 등가속도 운동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더라. 자,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 속도 그래프는요. 처음 속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처음 상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다. 그리고 자, 등가속도일 때 시간은 속도는 일정하게 변하는 거니까요. 자, 얘는 속도가 안 바뀔 때 이 모습,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다고 치자. 빨라질 때 시간 위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니? 라고 하면
기울기가 점점 뭐야 되니? 증가하는 형태여야 돼. 맞지? 기울기가 증가하는 운동을 그리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야. 맞니?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봤었어. 빨라지는 형태가 이렇게만 그려져? 이거는 기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앞으로 갈 때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저기 멀리서 기준점을 향해서 거꾸로 올 때는 빨라지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이거 이렇게 그려지면 빨라지는 운동이기도 해, 사실. 맞지? 이것도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맞냐? 이것도 빨라지는 운동이야. 됐죠? 느려지는 운동은 거꾸로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시간에 따라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잖아, 일정하게. 그 느려진다는 걸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 점점 느려져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기울기가 점점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죠. 되겠어? 이거 느려지는 모습, 이건 빨라지는 모습. 알겠습니까? 요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중에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 중에 뭐가 있습니까? 똑바로 던진 연직상반 운동도 있어요. 걔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알겠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야. 정확하게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는 속도였다. 근데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거리라고 했으니 이렇게 생겼어도 밑에 있는 넓이는 거리고요. 이렇게 생겼어도 밑에 있는 넓이는 거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언제나 가속도인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했다. 기억나지? 기억나지? 자, 그런가 하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윤호야. 뭐라 그러니? 아니야. 생각해. 시간 가속도 그래프야. 넓이 뭐야? 그렇죠. 얘는 AT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되겠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차분차분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을 쌓아야 돼. 되니? 난잡하지 않게 가야 돼.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얘라고요. 자,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아까 윤호가 얘기한 것처럼 속도 변화량은 AT로 계산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나중 속도는 무조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는 거야. 맞죠? 라고 하는 등가속도 공식이 3개 있었어. 나머지 2개 써. 자, 두 번째는요.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물론 처음 속도가 0이 되는 삼각형 넓이밖에 없겠지만. 되겠어? 자, 그래서 간거리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계산해. 그쵸?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 더 많이 쓰는 게 간거리를 구할 때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방법을 더 많이 쓸 거야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AS는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을 빼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중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요. 처음 속도가 0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처음에 0인 상태로 떨어져도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고요. 처음에 던져서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떨어져도 1초 지난 후부터는 속력이 10씩 빨라지고요. 그래서 얘가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떨어지고 그래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그린다 그랬는데 그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줬어. 꼬맹아 2초 동안에 시간 속도 그래프 완성해봐.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들 다 집어넣어보자 그랬었어. 그러니 2초 동안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요.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1초인 순간의 속도는 10일 거고요. 2초인 순간의 속도는 20일 거고요. 시간이 더 길어져도 똑같이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거리가 됐어. 면적이 간거리라서 1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겨우 5m. 2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전체 거리가 20m니까 1초에서 2초 동안 더 간 요만큼의 간거리는 15m야.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요. 자유낙하 버전으로 이 공식을 변환시켜서 쓴다면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낙하 버전으로 바꾼다면 얘는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나중 속도는 무조건 중력 가속도에다 낙하한 시간을 곱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 아십니까? 그러니 공이 떨어지다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그 공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30이야. 그럼 나중 속도가 30인데 중력 가속도는 10이잖아. 낙하한 지 3초 지났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항상 중력 가속도로 낙하한 속도를 나누시면 된다. 되니 이건 거꾸로도 적용되죠. 우리 공을 똑바로 던집니다. 그래서 자유낙하의 반대가 연직상반이야. 그래서 내가 이 공을 맨 처음에 던질 때 던지는 처음 속도가 30이야. 얘는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그랬어.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똑같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처음 던진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3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겠어? 이거 활용하셔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요. 낙하를 했는데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알았어. 3초야. 그럼 3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얼마니? 라고 하면 간거리를 우리가 옆으로 간 거리는 S로 쓰고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H라고 그냥 쓰는 것뿐이야. 별다른 의미는 없어. 그래서 낙하 거리는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2분의 1 GT 제곱이야. 근데 어차피 중력가 속도가 5니까 낙하한 거리는 무조건 5t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중력가 속도를 9.8로 주면 4.9 됐어. t 제곱으로 하면 되고. 됐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3초 동안의 낙하 거리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됐어. 45m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되겠어? 자, 그래서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낙하 거리를 항상 2분의 1 GT 제곱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됐어? 지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3초 동안에 떨어뜨리는데 지구에서 떨어뜨리면 45m 떨어져. 근데 지구가 아니고 달에서 떨어뜨리면 이라고 하거든요. 달은요. 지구에 비해서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밖에 안 된다며. 맞아? 자, 그래서 낙하 거리는 중력 가속도와 시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요즘은 과거 입시 문제에서요. 반드시 지구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천체로 상황을 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구일 때와 또 다른 천체일 때 같은 시간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어떠니? 라고 묻기도 하세요. 자, 지구는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 10이기 때문에 3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45m야. 근데 달에서요. 중력 가속도 되게 애매하니까 2라고 잡아보죠. 자, 중력 가속도가 2인 천체에서 3초 동안 떨어졌어.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완만한데 3초야. 똑같이 3초야. 간거리 훨씬 작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낙하거리 얼마니?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내가 45m 낙하했어. 그러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얼마야? 몇 초 걸렸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야. 몇 초 걸렸는지 모르겠어? 그것만으로 3번 공식 쓰란 얘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EGH는요. V 제곱이거든요. 처음 속도는 없으니까. 그러니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V는 루트 2GH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45m 낙하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얼마 됩니까? 30대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냐? 이런 식의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접목되어서 만들어진 게 뭐였다? 포물선 운동이었다. 맞냐? 그래서 우리 포물선 운동은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합해져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뿐이야. 되겠어? 네, 민기야. 졸려오면 살짝 일어나면 돼. 이거 가지고 가. 졸렵죠. 주말에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더 졸렵죠. 너네 수요일날 학교 가는 사람 있어? 없죠. 한 학교도 없죠. 그래서 수요일날은 심야자습이 없고요. 대신에 3시에 와서 3시가 아니고 2시인가? 2시 반인가? 2시 반에 와서 2시 반에 와서 4시 반까지 자습하고 30분 쉬었다가 본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심야가 없습니다. 대신에 2시 반에 와서 여러분들 수업 전에 자습하고 가시면 돼요. 자, 땅에서요 공을 던져요. 비스듬히. 그쵸?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다. 자, 그랬을 때요. 얘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니? 어디에 있던 중력밖에 안 받아. 그래서 꼬맹아 첫 번째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최고점에 올라갈 때 힘 받아 안 받아? 얘 최고점에 왔어. 힘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언제나 받아요. 그러면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모든 지점의 가속도 다 작용합니다. 그게 중력 가속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던져요. 이 각도는 세타입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을 때요. 수평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를 갖습니까? 라고 하면 V0 코사인 세타의 속도를 갖고 이 수평 방향으로는 언제나 이 빠르기로 계속 등속도 운동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수평 방향 이 속도는 여기 있어도 V 코사인 세타, 여기도 V 코사인 세타, 여기도 V 코사인 세타를 계속 가지면서 가요. 수평 방향 속도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속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 V0를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시면 수직 방향 속도는 V0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정확하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럼 언제까지 올라가요? 수직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 수직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점입니다. 그러니 최고점에서는 수평 속도밖에 안 갔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는데 몇 초 걸려요? 어떻게 합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된다. 근데 이 아이의 수직 속도는 V0 사인 세타니까 이걸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이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아?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는요. 공기 저항 없으면 정확하게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같다. 그쵸? 그래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무조건 2배다. 그러면 이 전체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수평으로는 계속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 수평으로 간 최대 거리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됐죠? 수평으로 간 최대 거리는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니까 수평 속도에다가 날아가는 채공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정리하면 G분의 V제곱 사인 2세타가 수평으로 날아간 최대 거리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지? 그랬을 때
똑같은 속력으로 던져도 수평으로 많이 나가려면 이 각도가 몇 도일 때 가장 멀리 나가요? 이 각도가 45도일 때 최대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거 했거든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 시험으로 갑니다. 첫 번째요. 자유낙하는 일상생활에서 존재할 수 없다. 공기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기저항 다 있다. 그럼 자유낙하와 그냥 낙하 운동의 차이점은 뭘까? 말씀드렸는데 자유낙하는 무조건 떨어지면서 속력이 1초당 10씩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기저항이 있는 곳에서 떨어지면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못한다. 맞지? 그래서 공기저항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 등속도로 운동하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때 속도를 가장 빠른 속도, 우리는 종단 속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냥 낙하하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단 속도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물체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공기 저항을 받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다. 근데 공기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KV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 종단 속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K분의 mg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종단 속도가 큰 거다. 알겠어? 요거 해봐드렸어요. 됐죠? 두 번째 이거요. 공기저항이 없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2배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공기저항이 있어.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내가 공을 던집니다.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포물선을 안 던지고 그냥 똑바로 던졌다고 치자. 공기저항이 있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야. 올라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 내려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 자, 30초 준다. 올라갈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내려올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우리 무조건 학교에서 배운 조건이 무시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생각해야 돼. 올라갈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 내려올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 시간이 같을까? 적어도 시간이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달라요. 민기, 언제가 빨라? 시간이 더 짧아. 올라갈 때야? 내려갈 때야? 공기저항 있을 때 네, 공기저항이 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려올 때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더 짧을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때 시간이 더 짧습니다. 자, 얘는요. 내가 20의 속력으로 던졌다.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무조건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속도가 빨리 많이 줄 거냐? 천천히 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뭔데? 알짜이네요. 잘 보시면 이 공이 올라갑니다. 꼬맹아 생각해봐. 올라갈 때요. 얘가 받는 힘 몇 가지? 2가지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받는데요. 그래서 공기 저항도 작용하죠. 어느 정도? 공기 저항은 마찰과 똑같아서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때 공기 저항이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물체가 받는 알자의 힘은 중력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더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자의 힘이 얘 중력만 받으면 100인데 공기 저항도 받아 30이야?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130이 알자의 힘이고요. 이 순간. 자, 그걸 무게가 100N이라는 얘기는 이물체의 질량이 10kg라는 얘기죠.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가속도 나오잖아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알자의 힘.
그러면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10이 아니고 13입니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얘는요. 처음에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20으로 던졌으니까 2초 걸려야 되는데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초 만에 속도가 0 됐어.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내려오겠죠? 됐죠? 내려오겠죠? 자, 이때 조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요. 뭐가 같아야 되니? 뭐가 같아야 되니? 역학적 에너지 같지 않아. 왜냐면 공기저항이 있으니까. 중력은 같은데요. 자, 뭐가 같아야 되냐면 올라간 거리와 내려오는 거리가 어때야 돼? 그게 같아야 돼. 맞지? 올라간 거리가 어디 있어요? 이 넓이.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보시면요. 내려올 때는 아래쪽으로 중력 작용하죠. 그럼 공기저항은 어디로 작용합니까? 위로 작용하죠.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력은 100인데 공기저항 30이라고 쳐. 그럼 얘는 알자임이 7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걸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는 7이라고. 얘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13이었거든요. 근데 내려올 땐 가속도가 7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려올 때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면 됐어.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서 기울기가 훨씬 더 완만해야 됩니다. 되겠어? 기울기가 훨씬 더 작아야 된다고요. 얘는 기울기가 13인데 얘는 기울기가 7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작아야 된다고. 자, 기울기는 훨씬 작은데 간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 면적과 이 사이 면적이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훨씬 오래 걸려요. 되겠어?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같은 것들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자. 자,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가속도다. 그래서 너네 이번에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서 나오겠죠. 중학교 3학년 문제에서 뭐 나옵니까? 가벼운 깃털과 무거운 쇠고수를 공기가 있는 곳에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진다. 근데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 떨어지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을 거예요. 가벼운 깃털은 1kg짜리라서 지구가 겨우 10N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무거운 쇠고수를 생각해보세요. 10kg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100N이죠. 힘은 이쪽이 10배 셉니다. 근데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기 저항이 없으면 왜 동시에 떨어지냐고. 질량하고 반비례. 질량하고 반비례해요. 다시 말해요. 뭡니까? 실제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보다 가속도의 크기다. 됐어? 가속도의 크기가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했잖아. 얘는 가속도가 컸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얘는 가속도가 작으니까 천천히 움직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만 같다면 같은 시간이 걸려. 되겠어? 그래서 이 가벼운 깃털은요. 지구로부터 받은 힘이 얼마냐면 10N인데 질량이 1kg야. 그래서 얘 가속도가 10이란 말이야. 근데 무거운 물체는요. 질량이 10이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100이야. 근데 가속도는 둘 다 똑같이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거리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아요. 알겠습니까?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맹아 얼마만큼 힘을 받냐 이거 아니야. 가속도의 크기야. 가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아.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가벼운 애도 무거운 애도 떨어질 때 가속도는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알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자,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에서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중3 때 안 나와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나온다고요. 물체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물체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는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가속도밖에 없다.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가속도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리 운동 파트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가속도다. 자, 그러면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두 교재 풀어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주말 지나서 머릿속에 또 하얘졌을까 봐 한번 정리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괜찮습니까? 넘겨도 됩니까? 두 번째로 가죠. 자, 두 번째 5번부터 10번까지 질문. 10번이요. 응? 아, 여기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안 했어? 자, 일단 10번 질문 받았으니까 10번 설명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오늘 계속 풀 겁니다. 자, 그때 푸시면 돼요. 10번 문제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60도의 각도로 20의 속도로 던져진 물체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최고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나 봐요. 공기저항 없을 때. 하지만 그 방법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배운 등각도 운동으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공을 비스듬히 던집니다. 공을 비스듬히 던지는데 수평면으로부터 이루는 각도 60도가 되게 거기에 있는 물체 질량도 안 줬어요. 안 줬으면 그냥 M이야. 안 주면요. 질량 안 줬는데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고 안 줘도 풀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거야. 되겠어? 자, 질량은 그냥 M으로 놓고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을 때 이 속도가 20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최고점의 높이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최고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선생님은 포물선 운동을 이용한 등가속도로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풀어봐 그랬으니까 이걸로도 풀어볼게요. 되겠어? 물리 문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가속도 운동으로 푸시면 얘는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수평방향 속도는 V 코사인 60이니까 수평방향 속도가 10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직방향 속도는 V 사인 60이니까 얘는 10루트 3의 속력으로 던져진 겁니다. 수직방향 속도. 자,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올라가요? 당연하죠. 난 수직만 볼 거야. 됐어? 수직만 보면 공을 그냥 10루트 3으로 던진 거야.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가. 맞죠? 얘는 처음 던진 속력이 10루트 3이었는데요. 그 속력이 정확하게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게 최고점의 높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하나, 뭡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됐죠?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는 방법 뭡니까? 중력가속도로 던진 수직속도 나누시라 그랬어요. 자, 수직속도는 10루트 3이고요. 중력가속도 10이니까 아, 얘는 루트 3초 만에 최고점에 도착했구나.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뻔해졌죠. 저의 등가속도 운동이야. 간거리요.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면 끝입니다. 맞아. 평균 속도니까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처음 속도 10루트 3, 나중 속도 0. 두 속도의 평균 속도는 5루트 3. 거기다 걸린 시간 루트 3을 곱하시면 아, 내 15이 또 올라갔구나. 너무나도 심플한 문제야. 되겠지? 이렇게 풀면 돼. 됐니? 자, 그런가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풀어. 네, 그러면요. 처음에요. 얘 여기서 던집니다. 던지는 순간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일 거야. 왜? 위치 에너지 없으니까. 그러면 던지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던진 순간의 속력의 제곱이니까 400.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200m이면 돼. 납득하길 바래. 되겠어? 자, 근데 최고점의
와서도 여전히 역학적 에너지는 200m이어야 돼. 이해하니? 최고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200입니다. 최고점에 왔을 때 200m. 근데 최고점에 왔을 때요. 얘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위치 에너지 M, G, H. 그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수평 속도만 가지고 있죠. 수직 속도 없죠. 수평 속도가 10이니까 여기서 속력도 10일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100.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10mH 더하기 보이세요? 50m이에요. 이게 200m이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10mH는요 150m입니다. M은 날릴게요. 그러면 결국 H는 15m입니다. 같은 답이 나와요. 이해돼? 중학교 3학년은 이거 배우죠. 그래서 이걸로 풀어라고 얘기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는 등가속도를 안 배웠으니까 이걸로 풀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돼? 하겠어? 하겠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푸셔도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은 두 방법을 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내게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교재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 우리요 거기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운동의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의 기술에서요 우리 이거 몇 회까지 풀었어? 맨 앞에 운동의 기술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몇 회까지 풀었어? 맨 앞에 부교재 맨 앞에 운동의 기술 이거 몇 회까지 풀었어? 이거 운동의 기술 1회, 2회, 3회, 4회, 5회 다 했나요? 4회까지 했어요. 5회는 아직 안 했나요? 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은 1회만 푸셨어요. 맞죠? 자, 이거 5회까지 다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요. 개별적으로 한 회씩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오시는 겁니다. 일단 운동의 기술 5회까지 완성해서 들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력장 안에 운동 됐어? 한 회씩 풀고 채점하고 들고 나와서 질문. 알겠냐? 요렇게 가도록 하죠. 빠른 속도로 푸십시오. 자, 잘 못 알아들은 사람 손 드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볼게요. 네.